뉴스의 홍보대사가 되신 분을 모시고 빼독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주연 회원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연입니다. 회원님, 우리 저번에 바디 프로필 네, 촬영했을 때보다도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우리 민주수석님, 저랑 주연 회원님 투샷 잡아주세요. 주연 회원님,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 좀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우리 회원님들 위에 보시는 사진이 우리 주연 회원님의 비포예요. 그냥 봐도 막 살쪘다 이거보다 조금 안 건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연 회원님은 빼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빼독을 처음에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과연 그거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거보다 그때는 좀 빠졌을 때거든요. 살도 그렇게 찌지도 않았고, 그리고 건강한데 내가 굳이 그거를 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빼독이라는 게 그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살만 빼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 빼는 거를 내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맞아요. 제가 조금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게 어, 됐어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빼독하면 뭐 해독, 디톡스 하면 살 빼는 걸로 네. 이해하시죠?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저는 백신 2차를 맞고 쓰러져가지고 119를 타고선 그 뇌 부종이 와서 대학병원 가서 한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거든요. 그 20일 입원하는 동안 몸무게가 8kg에서 9kg가 찐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는 항상 자신만만했거든요. 왜냐면 그까짓 거 뭐 한 달 안에는 내가 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금 이제 빼독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몸에 정말로 독소였던 거예요. 그 병원에서 맞았던 각종 주사, 약 그런 게 몸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8kg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셨구나. 네, 지금 체중, 수치를 보니까요. 8kg이 그대로 빠지셨어요. 네. 지금 조금 그, 더 빠졌어요. 지금 더 빠지셨어요? 네, 네, 지금 TRINT 다 드시고 한 달 정도가 되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쵸. 헉, 더 감량되셨구나. 음, 체지방률이 7%, 네. 그리고 근육량은 22.7인데 제가 23.7로 기입을 했네요. 0.9kg, 900g이나 늘어나셨고요. 내장 지방이 7에서 5레벨로 떨어지셨어요. 지금 빼독하고 나서 컨디션이 어떠세요? 다 회복이 되셨나요? 제일 좋은 거는 백신 3차를 맞았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부종이라는 게 조금만 자칫하면 뇌출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화이자 2차 맞고선 뇌출혈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라 3차를 맞게 됐어요. 이제 가슴을 떨려가면서 그리고 그 혹시나 이제 빼독을 하는 기간이어가지고 내가 식단 조절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맞고 난 그날부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머리도 안 어, 아프고 심지어 뭐 사람들은 조금 뭐 열도 나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평상시 그대로 지나갔어요. 너무 3차가. 네. 다행이네요. 원래도 제가 듣기로는 자연식과 저염식 이런 것들을 즐겨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식단만 해도 건강해질 거라는 어떤 확신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네. 예, 아까 이제, 아무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제가 한 15년 전쯤에 87kg까지 나갔어요. 네, 지금 근데 회원님 그때 몸에서 사진이 전혀 87kg. 없어요. 제 그러시구나. 주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87kg까지 나갔는데, 그거를, 한 1년 사이에 한 37kg를 뺐어요. 그때 네. 당시에 했던 게
저염식이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제가 그냥 집에서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빼서 이게 너무 좋은 줄은 아는데 솔직히 인간으로서 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팔 남기고 하다 건강하게, 보니까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너무 살이 빼야 돼야 되는 입장이라 제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 그렇게까지는 내가 굳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제품의 도움이 선생님들이 엄청 너무 컸죠. 잘해주셔가지고, 예, 선생님들이 너무 프로그램도 그렇고. 잘해주셔가지고, 예, 좋았어요. 그리고 어, 가장 좋은 게 그 쉐이크. 쉐이크. 저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쉐이크 안에 들어있는 그 제품들이 몸에 흡수가 너무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 음. 맞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건강하게 이렇게 먹으면 다 살 빠지고 다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한두 번 정도는 성공해낼 수 있지만 그걸 평생 가져가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노화라는 걸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서는 식단만으로는 얼굴 살도 빠지고 효과를 보기 어려워지고 그렇죠. 우리 회원님 얼굴 살은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탱탱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회원님. 저만 멈춘 건가요? 제가 멈췄나요? 회원님이 멈췄나요? 아, 제가 회원님, 살이 조금만 빠지면 얼굴살부터 빠져가지고 해골이 되거든요. 제가 한 끼만 안 먹어도 해골이 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전혀 얼굴살이 빠지질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맞아요. 그 말씀을 사전 인터뷰에서 해주셔서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티알라인 T와 헬시 프로그램을 가지고 빼독을 진행하시면 늙지를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완벽한 도구인 갈바닉도 있죠. 우리 회원님 마지막, 튕기셨어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연 회원님께서 사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해주셨냐면, 본인은 혼자 했더라면 작심삼일에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헬스클럽 프로그램과 그리고 밀착해서 도와주는 후원자분이 계셨기 때문에 더 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38기 회원님들도 90일이 끝날 때까지 그저 믿음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아, 싶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자, 이번에 이제 메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강사는 저예요. 저예요. 제가 오늘 운동에 대해서 이모저모 기초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PPT 공유하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이시죠? 메인 사진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최근에 찍은 바디 프로필 사진으로 해봤어요. 37, 작년 11월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살면서 제 생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저의 리즈는 현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게 된 계기가 빼독인데요. 제 빼독 스토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요, 이렇게 제 스토리 잠깐 나누고요. 운동을 왜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감해보고, 운동을 할 때 잊지 말고 챙겨야 되는 근성장의 3대 요소, 그리고 왕초보 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루틴으로 어떤 운동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는요, 온 전신에 아토피가 있는 아토피 환자였어요. 그리고 과민성 장 증후군 알아보신 분들 계세요? 집에서 아니면 화장실이 너무 불안하고요. 어디 갈 때마다 휴게소를 들려야 되고요. 그리고 변 상태가 한 번도 바나나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막 이렇게 대변 상태 쓰죠, 다이어리에 쌈장처럼 나오거나 손가락 굵기만큼 나오거나 한 번도 쾌변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염에 한 번 걸리면 정말 하루 동안 화장실에 15번, 20번씩 갈 정도로 굉장히
낮게 앓고 심하게 앓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 배워서 아시죠? 이 모두가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에 대해서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배우셨을 거예요.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토피를요, 한 10년 앓습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여름만 되면 겪는 땀띠. 건강해지면요, 여러분, 땀띠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선에, 습진에, 심지어 접히는 부분들은 곰팡이균까지 피부 질환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였어요. 이랬던 제가 빼독을 하고 아주 아주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몸이 됐는데 아토피 약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몸이 됐어요. 제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사진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맨 왼쪽이 가장 아토피가 심하고 뚱뚱할 때예요. 그래 저희 남편은 저보고 강호동 같다고 이 시절에 너를 만났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만큼 저는 제가 예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요, 갈바닉을 써서 얼굴만 작아진 거예요. 몸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작아진 거. 그래서 정장을 77, 자켓을 입으면 배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77, 88 사이즈까지 탄탄한 55에서 찌게 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체육이었기 때문에 뚱뚱해 본 적이 없는데, 아토피를 시작으로 약을 먹으면서 약을 바르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20대 내내 날씬했던 적이 1년도 안 돼요. 가끔씩 한 달 정도 날씬한 그 막 급격하게 체중 감소하고 막 이런 때는 있었어도 늘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빼독을 5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첫 해에는 2기수를 했고요. 다음 연도에 1기수, 그 다음 연도에 1기수 이렇게 5년을 반복했더니 몸에 있는 알러지 질환들이 다 없어졌어요. 비염도 좋아지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피부 질환들이 다 좋아지고요. 지금 땀띠도 안 나요, 여름에. 그리고 원래는 14K 액세서리를 해도 간지러웠었거든요. 귀가 붉어지고 목도 간지럽고 근데 지금은 은까지도 괜찮아졌어요. 너무너무 몸 상태가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헬스클럽에서 진행하는 프로필 촬영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는 바디 프로필도 진행했고요. 이렇게 보니까 찍고 보니 더 건강해지고 싶다. 그리고 현재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90일이 끝나면 프로필 촬영이 진행될 거잖아요. 그때 멋진 애프터 사진들을 남겨보시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것에 대한 욕구를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운동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들을 좀 공유해 볼게요. 운동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 정말 다양한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 홈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필라테스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요. 그리고 러닝도 하고요. 5km를 안 쉬고 5분 중후반대에서 6분 초반대까지 뛰거든요. 원래는 9분대로도 뛰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1km를 달리는 분을 얘기하는데 9분 정도면 거의 뭐 걷다시피 뛰는 거거든요. 점차 점차 늘려가서 해보고 그리고 또 자전거도요. 집에 저는 뉴비트가 있습니다. 뉴스킨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는 실내 자전거, VR 자전거인데요. 뉴비트 그리고 바깥에서도 자전거를 타보고요. 그리고 등산. 작년에 등산으로 운동해 보자 해서 현재까지 4월을 시작으로 10개월 정도 동안 75번을 등산을 했어요. 그리고 댄스도 전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요. 몸을 타고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쓰는 거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실내 클라이밍도 한참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헬스 PT를 받고 있어요. 제가 운동 경험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배우지 않고 운동을 막 했어요. 꽂히면 막 몰입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해보자. 해보고 부딪혀서 수정해보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다치기를 정말 많이 다쳤어요. 홈트 하다가 침 맞으러 가고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달리기 하다가
무작정 달리니까 족저근막염 오고 막 이런 것들요. 그리고 헬스하다가 어깨 관절 막 염증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운동을 막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이 미리 준비되면 좋을지를 회원님들의 입장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를 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운동 경력이 저보다 더 많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은 부족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7주차에 운동 자문 수석 컨설턴트 윤나라 수석님의 강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을 왜 해야 하냐면요. 이러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사망률을 낮춰주고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고요. 유방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위암 등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죠. 치매까지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 전반적인 체력의 향상도 되고 근육을 손실하는 데 예방이 돼요. 우리가 30 중후반부터 근손실이 계속 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관절의 다침도 계속해서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사실 우리 빼독 회원님들은 아래 두 가지 색깔에 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식욕 조절과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것과 그리고 기분이 좋아져서요.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에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기는 능력치도 올라가고요. 피로감을 견디는 능력도 올라가요. 지금 코로나처럼 앞으로도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생길 텐데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눈여겨보실 게 아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숨만 쉬어도 쓰여지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 에너지 양을. 우리 가만히 있어도 뭔가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대사량 중에 70%가 근육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을수록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조금만 먹어도 기초대사량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 잉여 칼로리는 전부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운동만 하면 근육이 늘고 운동만 하면 뭔가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다이어트거든요. 체중 조절이거든요. 그런데 운동은 그거 이외에도 유익함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운동이 100%가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세요.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지고, 운동만 하면 근육이 올라가고, 운동만 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운동은 30%고요. 영양과 휴식이 나머지 70%를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휴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통이라는 게 생기죠. 다음 날이든 다다음 날이든 달리기를 해도 생기고요. 뭐 클라이밍, 홈트, 요가, 필라테스, 등산 할 것 없이 운동을 했을 때 근섬유가 찢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찢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난 근육이 영양을 먹고 충분히 쉬어줌으로써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의 질이 좋아지고 탄탄해지고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운동만 막 주구장창 하시게 되면 몸이 오히려 산화되고 아프게 되실 수도 있어요. 운동을 할 때도 부산물로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젖산이라고 하는 발암물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휴식 없이 너무 운동만 하셔도 몸을 산화시키게 되거든요. 그럼 먼저 휴식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이 휴식이라는 거는 운동을 쉬어주는 것도 휴식이에요. 일주일 내내 운동을 막 달리는 게 아니라 루틴대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근력 운동 위주예요. 예를 들면 이틀은 상체, 하체로 2분할로 두 개로 나눠서 운동을 하고 하루를 쉬어주고 또 두 날은 운동하고 하루는 쉬어주고 아니면 4분할로 네 번으로 뭔가 루틴을 짜서 운동한 다음에 나머지는 쉬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부위에 운동을 했을 때 48시간에서 72시간의 회복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쉬어주는 거, 그리고 충분히 수면을 취해주는 게 휴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10시부터 2시까지 잘 자면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잘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육이 잘 만들어지는 시간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해 주셨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힘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휴식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양의 부분입니다. 영양은요, 이 김종국 씨가 한 멘트가 되게 유명해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뭘 먹어요. 단백질도 먹고 막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하고 보충제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것도 유의하셔야 될 게 잘못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싸고 맛있는 보충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구해서 드시고 뭐 온라인 쇼핑에서 구매해서 드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또 몸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실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잠시만요. 제가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하는 단백질 보충제. 그런데 잘못 복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기술대 연구팀은 단백질 보충제 속 인공 아미노산 성분이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단백질 생성에 쓰이지 않는 비단백질 아미노산의 일종인 L형 노르발린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성분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빠른 회복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세포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도록 해주지만 장기간 섭취했을 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포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세포 괴사 위험이 높아지고요. 정상적인 아미노산인 척해서 인체가 불완전한 불량 단백질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한다는데요. 또 스테로이드 성분의 단백질 보충제는 피부 괴사와 성기능 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더 위험하고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도 맞아요.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충제들을 뭘 먹나 봤더니 운동 전에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먹고 또 근육이 운동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먹고 운동 후에 단백질로도 먹고 뭔가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단백질 보충제라고만 쳐도요, 이런 내용들의 영상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영양을 챙겨 먹을 때에도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영양을 챙긴다라고 하는 건 단백질만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잘 챙겨 드셔주셔야 되거든요. 저탄고지 많이 유행하죠. 만약에 탄수화물을 극한으로 줄이게 되면 오히려 근손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들이 몸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몸이 산성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적정량의 탄수화물도 필요하고요.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는데 단백질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물 같은 경우도 근육이 수분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틈틈이 물을 계속 한 모금씩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도 근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골고루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끼니에서 챙겨 먹기가 부족할 만큼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되는 양이 있어요. 자, 보실게요.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에 자기 몸무게에서 0.8에서 1.5g까지 곱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1만 곱해 볼게요. 60kg이신 분들이 단백질을 하루에 1을 곱하면 60g이죠. 60g을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주에 3, 4회 이상 하시고 그 운동의 강도도 높고 운동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1.2g부터 2g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저렇게 g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세부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에서 봐보면 쉐이크 안에는 단백질이 15g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라고 하는 대두 단백질 안에는 10g이 들어있고요. 포스트 워크아웃 안에는 20g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2끼를 쉐이크로 먹는다라고 하면 단백질을 30g을 충족할 수 있죠. 그리고 운동 후에 포스트 워크아웃을 20g을 먹으면 50g을 충족할 수 있고요. 중간에 간식 시간에 프로틴 파우더도 한 포 먹어주면 60kg이신 분들은 하루 단백질 양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음식에서도 먹어주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이 정도로 챙겨 드시면 적정량 잘 챙겨 드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체중의 2배까지도 챙겨 드시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 단백질과 또 운동 전 음료는 이 티알고예요. 티알고 프리 워크아웃과 그리고 포스트 워크아웃 이 두 개가 투인원 제품이거든요. 운동 전에 먹고 후에 먹고.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오는 알쇼핑에는 티알고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고 어떤 것들이 좀 좋고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꼭 운동 전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커피 대용으로 먹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통 커피를 드시는 분들의 이유 중 하나가 카페인 섭취이거든요. 카페인을 먹었을 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카페인 수혈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쓰시죠. 그런데 커피에 들어있고 또 카페인 음료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의 기분을 팍 치솟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꼬꾸라지게 하는 그런 그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리워크아웃에 들어있는 과라나라고 하는 천연 카페인은요, 우리의 기분을 일정량 건강하게 쭉 길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커피 대신 또 오후 간식으로 커피 대신 드시게 되면 훨씬 활력적이세요, 커피보다. 그리고 뭔가 중독됨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기 전에 혹은 운동을 하면서 먹어주면 운동 수행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5km를 뛸 때 초반 1, 2km는 천천히 워밍업을 하거든요. 호흡을 찾는 기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프리워크아웃을 먹고 뛰면요. 그 1, 2km를 뛸 때에 호흡이 빨리 찾아지고 기록도 더 빨라지고 이러한 수행 능력이 높아짐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도 평소에 하는 것보다 내가 더 무게를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세트를 했을 때 훨씬 수월하고요. 이런 능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임산부는 의사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유게스 공정으로 만들어져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카페인이 건강한 거여도 아가한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강민용 총괄수석님 보고 계시면 채팅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당 성분이 없는데도 달달해요. 여기에 잠시만요. 네, 여기에 주요 성분들, 주원료만 한번 봐보세요.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관절이나 뼈를 다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뼈를 보호해 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할 때 내가 이렇게 체력 향상을 하도록 운동 수행 능력이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제가 말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포스트 워크아웃은요, 운동 후에 드시거나, 제가 또 운동에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운동일 때 어떻게 챙겨 먹으면 좋을지 뒤에서 안내해 드릴 건데, 포스트 워크아웃은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진, 전 자부합니다. 자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진 유청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중에 맛있는 것보다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프로틴 파우더보다는 너무 맛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코 맛, 바닐라 맛이 있어요. 얘는 주요 성분을 보시면
유청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도 먹어주고 유청 단백질도 같이 먹어줬을 때 근육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동물성만 먹게 되면 또 그 또한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쉐이크를 먹고 계시잖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그래서 두 개의 시너지가 건강하게 근성장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보이시죠? 글루코사민과 비타민 D 덕분에 뼈와 관절을 한 번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다치기 쉬운 뼈와 관절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몸을 산화시키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타민 C가 내 몸을,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주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골고루 US 공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관건이고요. 시중 제품보다 가격은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이 가격과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처음 지불하는 가격이 저렴해서 이것저것 먹어보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죠. 뭐 하면 2주분에 10얼마 몇만 원짜리도 있는데 처음에 지불하는 가격이 저렴해서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내 몸이 손상되고 효과가 없고 이런 제품들에 돈을 버릴 거를 생각하면 그냥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장기 복용했을 때 내 몸에 무리가 없는 파마넥스 제품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비용이라는 건 그 후에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건강을 잃게 되면 병원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빼독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여러분. 2기수 하면 300대고요. 3기수 하면 뭐 400대고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몸에 넣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 밤에 운동하는데 포스트 워크아웃 먹어도 돼요? 프로틴 파우더 먹고 자도 돼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식사하고 얼마 정도의 간격을 두고 운동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식사를 하시고 나서는 소화기간이 꽤 길죠. 그래서 3, 4시간 정도 후에 위가 비워졌을 때 운동을 하셔야 구역질도 안 나고요. 메스껍지도 않고요. 어지럽지도 않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녁에는 무조건 쉐이크와 간식을 먹는다라는 가정하에 가볍게 드시게 되면 1시간 정도 후에 운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나눠볼게요. 아침에 운동을 하실 때, 점심에 운동을 하실 때, 그리고 저녁에 운동하실 때 이 TR9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표예요. 만약에 오전에 운동하신다라고 하면 프리워크아웃을 드시고 운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좋은 수행 능력을 가지고 운동을 마친 다음에 쉐이크가 아니라 포스트 워크아웃과 우리가 현재 먹는 간식들을 같이 먹어주면서 아침을 이렇게 건강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쯤 운동하실 때 있으시죠? 점심쯤 운동하셨을 때는 일반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3, 4시간 정도 지나서 프리워크아웃을 먹고 운동을 한 다음에 저녁 식사로 포스트 워크아웃을 드셔도 되고 포스트 워크아웃 먹은 다음에 저녁을 쉐이크와 간식으로 드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밤에 저녁 식사에 쉐이크와 간식들을 먹으면서 가볍게 해주시고 운동한 다음에 포스트 워크아웃 드시고 주무시는데 뭐가 빠졌나요? 프리 워크아웃이 빠졌죠. 건강하긴 하지만 카페인이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서 저녁에 운동하는 경우에는 프리 워크아웃을 드시지 않고 운동하셔야 되고요. 이런 날은 이렇게 저녁에 운동해야 되는 분이나 이런 날은 오전, 오후 중에 먹어줘서 내 체력이 저녁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준비물들이 있으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최소 이것만은 준비하자. 집에서 만약에 홈트를 하신다. 뭐 밖에 가셔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나 뭐 크로스핏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거기에 준비물이 다 세팅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은 이제 집에서 막 해보신다는 가정하에 요 3가지는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트는 0.6mm 이하의 얇은 매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푹신푹신하고 두꺼운 매트는 발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동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얇은 거, 요가를 하시든 웨이트를 하시든 얇은 매트를 추천드리고요. 난 집에서 유산소를 막 뛰고 싶어. 근데 층간소음이 걱정이야. 이러신 분들은 두꺼운 매트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필라테스 양말이거든요. 밑에 미끄럼 방지가 붙어 있고요. 발가락이 나눠져 있는 양말인데 발가락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왜 발가락 있는 거를 넣었냐면 발가락 부상이 의외로 많으세요. 집에서 너무 어이없게도 걸어가다가 마찰력에 의해서 발가락이 삐끗해서 부러지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 버피 테스트 같은 거 하실 때 엎드렸다가 일어나야 되고 쪼그렸다가 엎드렸다 일어나야 돼. 이런 과정 중에도 발가락이 꺾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소도구두를 들었을 때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발에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온몸을 풀어주셔야 돼요. 운동 전과 후에. 그렇지 않으면 몸이 구겨지고요. 운동이 가동 범위가 넓게 나오지 않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칭으로는 이 폼롤러가 굉장히 좋습니다. 폼롤러 스트레칭은 유튜브에 영상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있어도 온몸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준비해 보자면 저는 운동화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운동화까지 준비해야 되는 경우에는 헬스장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달리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도 소도구들을 활용해서 운동을 하시다가 떨어뜨리거나 혹여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화가 필요하고요. 또 발바닥이 단련되어 있지 않았을 때 아치의 모양도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발바닥이 평평하게 방바닥에 닿으면 매트에 닿으면 대부분의 웨이트 스쿼트 같은 거 많이 하시죠? 허벅지, 엉덩이랑 힘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생뚱맞게 발목, 발, 종아리 이런 데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수 있거든요. 맨발로 하시게 되면. 그래서 러닝화 하나 준비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운동복도 아우 나는 남사스러워서 저런 거 못 입어 왜 저런 거 입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운동복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의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내 몸의 근육들이 잘 쓰이는가를 보기 위해서인데 반팔티 펑퍼짐한 바지 같은 걸 입으면 내가 지금 허리가 꺾였는지, 배에 힘이 풀렸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지 않잖아요. 집에서 홈트하는데 되도록이면 탑, 레깅스, 그리고 남자분들도 딱 붙는 거나 뭐 상의 탈의하시고 밑에는 반바지 딱 붙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고 지금 현재 영상에서 강사님이 해주시는 동작과 내 동작이 비슷한지 거울이나 뭐 베란다 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동작들을 수행해 나가시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도구들이에요. 굉장히 많은데 덤벨 정도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덤벨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옆이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잡았을 때 손목이 꺾이거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양옆이 크면. 그래서 작은 덤벨 같은 걸 추천드리고 남자분들은 힘이 좋으시니까 난 간지나게 운동하고 싶어 이러면 큰 거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내가 운동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1kg에서 3kg 정도까지 가벼운 무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탄탄하고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 몸 정도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의 무게를 선택하실 때는 이제 근증량을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루틴이에요, 루틴. 7330이라는 루틴입니다. 이건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요. 초보자분들은 루틴이라는 걸 스스로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7330 이것만 외우세요. 일주일에 최소 3일간 그 30분 이상씩 운동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제 운동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막 매일 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빡세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3일만 해보자. 3일만 해보자부터 시작하셔서 익숙해지고 좀 더 나은 실력이 됐을 때 나만의 루틴들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헬시에서 추천하는 운동 WRST 이건 그냥 제가 지은 거예요. 이거 네 가지 WRST 네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걷기, 산책하듯이 걷는 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땀이 나게 누군가 내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이 땀이 나게 경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러닝화가 필요하겠죠? 그 30분 이상 하시고요. 그리고 런데이 앱 추천드려요. 런데이라고 앱을 받으시면 걷기 프로그램도 있고요. 달리기 프로그램도 있고 거리당 달리기도 있고 그 여기서 보이스 선생님이 같이 나랑 해주세요. 그래서 뭐 뛸 때도 엉덩이를 밀듯이 뛰세요. 콩콩 위로 뛰지 마시고요. 이렇게 티칭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런데이 앱을 활용하셔서 걷고 달리고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달리기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호흡법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막 숨 쉬면서 뛰게 되면 그 오래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러닝 호흡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다 모르겠고 그냥 집 근처에서 근력과 유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해볼래? 라고 하시면 처음에 아무 한 층도 올라오지 않았던 경험자다라고 하면 5층부터 10층 정도까지 올라가 보시고 내려오실 때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바타. 이거는 근력 운동인데 세트로 되어 있어요. 한 5가지에서 7, 8가지 동작을 쭉 한 세트로 연결해가지고 한번 쭉 하고 나면 뭐 5분에서 8분 정도, 3, 4분짜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 세트 운동을 요만큼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렇게 늘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보다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세트만 해보고 그다음에 한 주 동안 내가 적응이 되면 2세트 해보고 3세트 해보고 하면 한 30분 정도가 돼요. 저 타바타 같은 경우는 우리 윤나라 수석님의 강의 영상이 있거든요. 운동 영상 공유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에요.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은 관절을 보호하고 또 몸이 운동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고요.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막 수축되고 당겨지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후에는 요가처럼 쭉쭉 늘려주는 우리가 아는 그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2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워밍업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워밍업을 해주면 부상 예방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 몸을 계속 움직여서 몸을 풀어주는 동적 스트레칭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정적인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력과 점프력을 감소시키는 등 운동 수행 능력에 방해가 된다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정적인 스트레칭은 근육통이나 부상 예방에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워밍업을 할 때 절대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동적인 스트레칭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의 길이가 짧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동작 자체가 완전한 가동 범위로 안 나오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같이 병행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의 길이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 근육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며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근육을 늘려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동적인 스트레칭이 아니라 정적인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엔 정적인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는 게 부상 예방에도 좋고 운동 수행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다면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요? 우선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실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적인 스트레칭이 운동 능력을 상당히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몇몇 논문들을 보면 20분가량의 정적인 스트레칭 이후 운동을 시키거나 심지어 30분가량의 정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한 뒤 운동을 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20분에서 30분 동안 정적인 스트레칭만 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한 동작당 60초 이내로 끝내는데 이렇게 아주 길게 스트레칭하는 경우 몸의 텐션도 줄어들고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60초 이내로 실시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1% 정도 감소되지만 60초 이상 실시하게 되면 최대 7.5%까지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그래서 평소 움직임이 뻣뻣하다면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을 섞어서 해주는 걸 추천드리고, 그 시간은 부위당 절대 60초를 넘지 않는 걸 권장하며 한 세트당 15초 정도 지속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동적 스트레칭은 체온을 상승시켜 근육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되 움직임이 뻣뻣한 경우 해당 부위의 정적 스트레칭을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 호밍업에 대해서 매우 유익한 정보를 하나. 네, 영상 잘 보셨죠? 이렇게 스트레칭이 몸에 주는 유익함이 있고요. 또 운동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 전에 하는 동적 스트레칭으로 저희가 OT주 1주차에 공유를 해드렸었어요. 윤나라 수석님의 기능적 스트레칭. 그것들이 몸의 기능을 원활히 잘 쓸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상 방지에 굉장히 좋고요. 운동 전에 했을 때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정적으로 쭉쭉 늘려주시는데, 만약에 몸이 너무 뻣뻣하신 분들이면 동적 스트레칭과 정적 스트레칭을 병행해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스트레칭 관련 영상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내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꼭 해주세요. 저는 운동보다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고요. 제가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스트레칭이 빠짐으로써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관절도 막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운동할 때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쇼핑 나와주세요.